트럼프 정책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네 가지 테마로 에너지, AI 로봇, 우주, 방산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LNG를 4,500만 톤 수입해 오는데 그중에 3,600만 톤은 단일 기업에서 수입해 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무역 협상으로 받아들이는데 가스공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수혜가 가능하다. LNG 선과 관련된 기자재, 그다음에 트레인이라든지 LNG가 수출량이 많이 늘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그렇게 요약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전 정책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은 글로벌로 좋기 때문에 항우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원자력 관련주 그런 것들은 많이 수혜받을 수밖에 없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천연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IM증권 이상원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IM증권에서 지주회사하고 그다음에 ESG, 그다음에 중소형주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원 부장입니다. 네, 최근에 트럼프 시대에 꼭 사야 할 주식 해서 네 가지 업종 짚어주셨어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발했는데 저희가 자본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봐야 할 주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날 취임을 했는데 지지율이 높으면은 처음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트럼프 지지율 같은 경우는 역대 대통령 역사상 최대 지지율로 당선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법을 제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상원 하원에서 제정하는데 상원 하원도 공화당 소송이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 됐고 트럼프가 다른 대통령이랑 역대 대통령이랑 또 틀린 거는 물론 트럼프 1.0 시대 2017년부터 시작된 1.0 시대랑 약간 비슷하지만은 트럼프는 세계적인 경찰 국가로서 아니면 세계적인 무슨 국가로서 미국이 꼭 뭘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미국의 우선주의 정책으로 해서 우리 미국민들을 위대하게 마가라고 뜻이죠. 그런 우선주의 정책을 강력하게 펼치면서 미국 국민들의 호응을 강력하게 얻는 그런 정책을 하나 피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미국이 강대국이고 제 넘버원 1 국가인 거는 분명한데 보니까 중국이 자꾸 쫓아오네. 그리고 자꾸 걸림돌이 되네. 그러니까 하나는 패권주의로서 강력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책을 보시면은 다 우선주의 아니면 패권주의입니다. 패권주의. 근데 대표적으로 뭐냐면 관세 같은 경우도 우선주의죠. 우리 미국을 잘 살기 위해서 4월 1일 날 상호 관세도 매기지만은 미국 국민들이 봤을 때는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이 그래도 더 잘 살 수 있게 되겠구나. 뭐 그런 호응도 있고 두 번째는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지역주의로 그럼 관세가 싫으면 미국 와서 생산해라. 그럼 미국 와서 생산하면은 돈의 투자가 미국으로 되고 돈이 미국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고용은 미국 국민들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부분들에서 트럼프의 정책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선주의와 패권주의.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정부의 규제를 완전히 다 없애게 되면은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은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안 좋은 쪽도 있고 좋은 쪽도 있는데 여태까지는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받는 거고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혁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뭐 주식시장에 그렇게 미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완전히 뭐 이쪽으로 치우친 정책이 아니라 약간 미국의 우선주의와 그래서 글로벌 쪽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또 그 이면에는 또 감세 정책이라는 인센티브 정책이 있어서 이게 약간 조절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가지 테마로 에너지, AI 로봇, 우주, 방산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일단 간단하게 왜 이들 테마가 좀 주요 테마가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 트럼프 정책이 우리나라 업체한테도 어찌됐든 수혜나 아니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정책이 미국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지대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업을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주가가
같은 경우에는 실적, 베이스, 곱하기 밸류에이션, 뭐 펄이든지 뭐 PBR이든지 뭐 등등등 그런 것들로 곱해서 주가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트럼프 정책을 보았을 때 과연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거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정도. 그거 하나 이제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그건데, 정부 정책이 왜 중요하냐면 정부 정책이 인센티브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따라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이런 정부 정책 플러스 시장 규모, 그 다음에 당연히 시장 규모 커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어야 되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이제 종목들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 관점이 교집합이 되는 네 가지 정책을 뽑았습니다. 미국 회사에 집중돼서 뽑은 게 아니라 이런 정책들이 시장 규모를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을 뽑았고, 첫 번째 섹터, 에너지 관련 섹터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에너지 정책은 뭐 예전이랑 어떻게 바뀌었다고 봐야 되나요? 그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제 보여주기식, 소맨십이 강합니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쓰고 행동이 앞서죠. 말도 앞서지만 행동도 앞서죠. 관세한다? 그럼 뭐 내일 하지. 날짜를 정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협상이 잘 되면은 그러면 유예하고 한 달 있다 하지. 보통 그러지 않거든. 뭐 이렇게 하고 아니지 하면서 조금 이렇게 딜레이도 되고 그러는데 그냥 바로바로 얘기해요. 빠르게. 2017년 1월 20날은 제일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죠? 그때는 입사 전뿐만 아니라 학생일 때. 그때는 새내기였어. 새내기일 때. 그렇군요. 그때는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했습니다. 처음 한 거는 뭐냐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법의 테두리에서 그래서 뭐 에너지 비상사태, 경제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나는 관세를 매길 수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면서 에너지 비상사태를 했죠.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물가 걱정은 필요 없다. 우리 에너지 정책은 뭐 환경이고 그런 거 없어. 화석 원료든 뭐든 열심히 에너지 되는 거는 생산을 해서 어떻게? 싼 가격에 생산을 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동시에 잉여 물량이 나오면 무조건 수출하자. 수출해서 우리 돈 벌자. 미국 우선주의자. 그래서 에너지 비상사태를 하면서 처음에 1월 20일 날 사인을 했고, 트럼프 사인은 조금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다고요.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에너지를 총괄하는 사람은 에너지부 장관인데, 그런데 이제 내무부 장관이 뭐냐면 시추라든지 그런 것들의 땅의 허가를 내무부 장관이 해줘요. 그런데 내무부 장관은 그 더크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석유가 많은 주지사를 임명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 해놓고, 에너지부 장관은 라이트라는 사람을 임명했는데 이 사람은 그 세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미국에서 세일가스 생산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2017년부터 미국에서 수출로 변했는데, 세일가스를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수압파쇄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개발한 회사의 CEO입니다. 그리고 MIT에서 뭘 전공했냐면 원자력을 전공을 한 사람입니다. 한 2주 전에는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치해서 하여튼 에너지 정책을 장려하겠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바이든 행정부 때 2024년 1월 달에 LNG 수출 포토를 허가를 금지시켜놨어요. 허가를 금지요? 지금 수출하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질 거를 금지해 놓으니까, 왜냐면 LNG 같은 경우 생산할 때는 그냥 무조건 여기 천연가스가 있다고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요처를 확보한 다음에 생산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LNG 트레인도 만들고 뭐 등등등을 하는데 그게 금지되니까 당연히 LNG에 대해서 수요 그런 것들이 체크가 안 되고, 그다음에 수출 포트가 안 되는데 이제 바로 허가를 내주면서 이제 수출 포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달 전에 일본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가서 우리는 협상 전략으로 뭘 하겠다. 혹시 아세요? 아니요. LNG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1위 국가는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2등, 3등은 어딜까요? 2등, 3등이 한국, 중국입니다. 동북아시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입하는 양이 작년도에 4,500만 톤을 수입해왔는데 작년도에 1위 생산 국가는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작년도에 9,700만 톤. 우리나라는 완전히 그 수입 봤을 때는 강대국이죠. 이시마 총리가 내가 어차피 수입해 오는 거 미국 쪽으로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런 것들을 협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4월 2일 날 상호 관세를 무조건 매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협상하자고 그럴 거예요. 뭘 협상하자고 그럴 거예요? 방위비 올려달라는 거. 안 봐도 이렇게 차례로 이렇게. 우리가 그때 제시할 수 있는 요인은 뭐냐? LNG 많이 수입해. 네. 그러면 이제 LNG를 4,500만 톤 수입해 오는데 그 중에 3,600만 톤을 단일 기업에서 수입해 옵니다. 누가 수입해 올까요? 우리나라 업체 단일 기업 3,600만 톤. 어느 기업인가요? 유명한 기업입니다. 세계에서 단일 기업이면 넘버원입니다.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그만큼 글로벌 기업이죠. 어찌됐든. 그래서 가스공사가 지금 제일 많이 수입해요. 가스공사가 그거를 이제 4월 중순 이후에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LN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무역 협상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수혜가 가능한 가스공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수혜가 가능하다. 다른 측면에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다음 주 이게 방송이 언제 됐는지 못해요. 오늘은 3월 20일입니다. 다음 주 초중반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온다고 오는데 그거는 이제 알래스카 LNG 개발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가스공사라든지 이제 협상을 하겠죠. 물론 이제 정부랑 협상하면서 가스공사하고 하겠죠. 결론적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가스공사가 수혜 받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이제 LNG 수출 포트가 개발을 해야 되죠. 설치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들인지 그러면 LNG만 개발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떻게 운반해요? 배가. 그러니까 뭐냐면 천연가스는 그 기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 똑같은 나라면 파이프로 해요. 그 돈이 안 들죠. 그런데 수요 아까 제가 어디에 몰려 있어요? 동북아에 몰려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운반해요? 이건 배로. 해야 돼. 기체로 운반할 수는 없잖아요. 액화로 전환해서. 그래서 LNG입니다. 그 LNG선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 LNG선이 또 한국까지 오고, LNG선과 관련된 뭐 기자재업, 그다음에 트레인이라든지 LNG 수출 포트를 만들기 위한 뭐 그런 기자재 업체들, 그런 업체들이 LNG가 이제 그런 부분들, 미국이 수출량이 많이 늘면서 수혜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그렇게 요약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NG 기자재 업체를 한번 좀 짚어주세요. LNG 기자재 업체? 그럼 여기 보시면은 S&T 에너지. 원래 LNG 천연가스가 기체잖아요. 액화로 만들 때는 마이너스 몇 도에서 액화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마이너스 165도. 165도. 금방 이렇게 바로 내리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비 단계로 기체를 좀 식히는 역할을 한 다음에 그러면 내리면은 좀 들려요. 그때 이제 공기 냉각기라는 에어쿨러가 사용하는데 그거를 S&T 에너지가 만들고 그다음 BHI는 이제 복합 화력 발전소라고 천연가스를 갖다가 열과 그다음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복합 화력 발전소에 HRSG라는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체. 그다음에 이제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피팅, LNG 트레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팅은 방향을 바꾸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이제 피팅 사용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아니면 유량의 속도를 느리게 한다거나 뭐 그럴 때 그래서 피팅 업체, 뭐 동성아이테는 이제 중요한 보냉기. 왜냐면 이제 배를 보시면은 배 여기 그 안에 액화된 LNG가 들어가는데 거기를 잘 쌓는. 그게 보냉지인데 거기 동성하이테 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원전 정책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미국의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2024년 7월 달 전과 7월 이후가 전혀 틀립니다. 7월 이전에는 거의 3년 동안 귀었고 7월 달부터 거의 200% 300%씩 오른 다음에 지금 조금 조정받고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냐? 뭐가 있었냐면 빅테크들이 구글에서 컨퍼런스 콜 하는데 내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뭐 이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 짓고 하다 보니까 2020년 대비 오히려 이산화탄소가 더 늘었어. 근데 뭐 구글이라든지 뭐 등등등은 2030년까지 거의 없애겠다. 탄소를 무탄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아, 원전을 활용했구나. 그리고 작년도 7월 달에 역사적인 이벤트가 하나 발생됐어요. 1979년도에 2기가 거의 이제 폐쇄됐다고. 당연히 폐쇄고 1기는 돌아갔어요. 1기를 운영한 업체가 코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이 업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작년 7월 달에 코스텔레이션 에너지랑 2027년부터 재가동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대형 원전도 있지만 SMR이라고 해서 소형으로 보통이 대형 원전은 1000메가와트급인데 이거는 한 기에 100메가와트에서 70메가와트 정도로 소형으로 똑같이 소형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SMR을 표준 설계 받은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2030년, 2031년부터는 그걸로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의 전기를 활용하겠다. 그러면서 너나 나나 없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 보통 대형 원전은 길이가 보통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한 3년에서 4년 걸리는데 그러면 이제 10년 동안 걸리니까 바로 없으니까 지금 뭐냐면 폐쇄한 거를 다시 재가동하는 거. 그럼 폐쇄한 거를 재가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조금을 줘야 되죠. 그거를 원래 바이든 행정부 때 했는데 그걸 계승하면서 그저께죠. 며칠 전에 그걸 승인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원전 정책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글로벌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로 좋기 때문에 향후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방송이 방송될 때 체코 원전이 계약할 수도 있고 조금 저기 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체코 원전은 이제 거의 딴 거고 이제 계약만 남았기 때문에 했는데 그 웨스팅하우스랑 여러 가지 특허 때문에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1월 달에 가서 해결하고 왔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나오는 걸 봐서는 유럽 쪽은 웨스팅하우스가 하고 중동은 우리나라가 하고 여기 동남아시아 뭐 그런 데도 우리나라가 하고 뭐 그런 걸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SMR은 각자 하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웨스팅하우스는 EPC 능력이 없어요. 건설 능력. 그리고 기자재 생산 시설이 없어요. 두산 에너빌러트라든지 건설사들 그런 업체들이 이제 수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 받아도 우리나라가 하고 우리나라가 수주 받는 것도 우리나라가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 뭐 두산 에너빌러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많이 수혜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콘스텔레이션 에너지 아까 말씀해 주셨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이제 전기를 생산해서 이제 공급하는 업체인데 이제 우리는 한전이 거의 이제 독점해서 한전 자회사들이 또 있어서 전기를 생산하고 또 민간 업체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복합 화력 발전소 뭐 등등등을 하는데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원전 비중이 큰 거고 비스트라 에너지도 똑같은 회사인데 여기는 원전 비중이 코스타 에너지보다는 적고 그러니까 유틸리티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GE 버노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LNG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면은 당연히 천연가스 발전소 LNG 복합 화력 발전소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가스터빈이거든요. 가스터빈을 돌리면서 증기로 나오는 거 가스터빈을 돌리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거기서 이제 가스터빈을 전적으로 생산하는 데가 GE 버노바. 뉴스케일 파워는 50메가와트짜리를 표준 설계 인가를 받았고 지금 77메가와트짜리를 표준 설계가 제가 예상할 때는 한 7월 말 정도 나올 거라고. 미국 원자력위원회가 MRC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표준 설계 인가를 해주는데 요게 7월 말쯤 나오면 지금 또 덧붙여서 제가 얘기하면 루마니아에서 석탄 활발산소를 폐쇄하고 SMR 적용하는 부분이 지금 기본 설계 단계에 들어갔는데 이게 인가가 나와야지 이 부분이 뉴스케일 파워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7월 중간에는 뉴스케일 파워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해주신 그런 LNG랑 원전 수혜주 좀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유의할 점이 있거나 하면 뭘까요? 유의점은 뭐냐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좀 오른 것들은 조금 지켜봐야 조정받았을 때 조금 매수 전략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말씀해주신 것 중에 아직 안 오른 안 오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